저는 영어 할 때 맨날 똑같은 말만 쓰고 영어가 잘 안 늘어요. 이런 고민을 참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듣고 대답을 할 때 아 진짜? 이렇게 답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항상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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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만 답하면 너무 내 영어가 단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7가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또 영어 문장 시작할 때 사실은 actually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이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들이 또 정말 많거든요. 오늘 영상만 보면 영어 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갑자기 많아질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답하는 상황에서 Thank you, You're welcome 이것만 쓰지 않나요? 그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정말 기분 좋아지는 칭찬을 들었어요. 아, 칭찬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땐 뭐라고 할까요? 오늘 제가 영어로 제대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법, 또 대답하는 법까지 7가지 상황으로 알려드릴게요. 1번, 칭찬 감사합니다. 이건 영어로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칭찬이란 걸 사전에 검색해보면 compliment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굳이 그 단어를 쓸 필요 없이 결국 상대가 해준 그 친절한 말들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도 유튜브 댓글에 어떤 칭찬 댓글이 있을 때 아,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보통 그 답글을 달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kind, 친절한 words, 단어들, 그 말들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그리고 이때 할 수 있는 대답으로는 anytime 이게 있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정도는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죠. 이런 느낌이 anytime, 언제든지요. You're welcome 대신에 쓸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문장 내가 칭찬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들었을 때 대답도 할 수 있으니까요. A, B 하나씩 저랑 같이 말해볼게요.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한 번 더 말해보세요.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그리고 진짜 대답하듯이 anytime 이것도 말해볼게요. anytime. 한 번 더. anytime. 두 번째,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오다가 영어로 come, 그런데 for 다음에 말할 땐 오다 라고 그냥 쓸 순 없고요. 오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온 거 감사합니다. 한국어도 오다가 온으로 바뀌듯이 ing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Thank you for coming. 이거는 누가 왔을 때 그냥 thank you 라고 하는 것 대신에 쓰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장이나 뭐 관광지, 모임 같은 데서 앞에 계신 분들이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을 수도 있어요.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그리고 대답할 때는 sure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뭐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You're welcome 이것도 되긴 한데 천만에요 라는 이 말은 언제든 쓸 수 있지만 살짝 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듯이 말할 때 sure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도 우리 직접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해보면 훨씬 더 잘 돼요. 하나씩 말해볼게요. Thank you for coming. 한 번 더. Thank you for coming. 물론이죠.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Sure. 말해보세요. Sure. 3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는 Thank you for your help 라고 하면 돼요.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는 또 방법도 있는데요. Thank you for helping out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out 꺼내주는 느낌 help out 이거를 같이 써서 도와주다라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았을 때 Thank you for helping ou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for helping out. 대답으로는 happy to help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I'm happy to help에서 I'm을 그냥 빼고 말을 하는 건데요. I'm happy, 내가 행복해요. to help, 도와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꺼이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저는 도와줘서 더 좋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Thank you for your help 라고 했을 때 happy to help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Thank you for your help. 말해보세요. Thank you for your help.
물론 thank you for helping out 이것도 가능하고요. 대답도 같이 말해볼게요. Happy to help. 한 번 더. Happy to help. 네 번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영어로 Thank you for understanding.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좀 알겠죠? for 다음에 말을 하는데 동사의 경우는 ing로만 바꾸면 돼요. 이해하다가 understand 이거니까 understanding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understanding. 대답으로는 That's okay 이렇게 먼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that은 이 상황 또는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한 그 문장을 말하거든요. That's okay.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thank you 라는 말을 들었을 때 That's okay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It's all good 이것도 가능해요. It's all good 모두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때 쓰는 거죠. 이 문장도 같이 말해볼게요. 제가 언젠가 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지 실제 상황에서 잘 나온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나 이거 꼭 써봐야지라고 염두하면서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for understanding. 한 번 더. Thank you for understanding. 대답도 두 개 같이 말해볼게요. That's okay. 말해보세요. That's okay. 그리고 또 다른 표현. It's all good. 말해보세요. It's all good. 다섯 번째,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Thanks for the consideration.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Thank you 대신에 thanks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for 쓰고 the consideration 그 배려에 감사합니다. 이 단어는 consider 고려하다 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인데요. 고려 또 배려도 돼요. 그래서 당신이 이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나를 고려하면서 했던 그 배려 그라는 뜻의 앞에 너가 붙어 있죠. 그 배려에 참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consideration. 그리고 강세가 A에 있어요. consideration 여기에 딱 가장 강하게 강세를 치면 되고요. But thanks for the consideration. But thanks for the consideration. 대답으로는 don't mention it. 아니에요 란 뜻인데 don't 하지 마세요. mention 언급하다이고요. it 그거 언급할 필요 없어요. 아, 뭘 또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에서 온 표현이에요.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이것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배려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consideration. A에 강하게 강세를 주세요. 한 번 더. Thanks for the consideration. 그리고 아니에요. 그런 거 굳이 뭐 저한테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요. 이런 느낌으로 Don't mention it. 한 번 더. Don't mention it. 여섯 번째, 오늘 수고 많았어요는 영어로 Thanks for today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Thanks for today. 수고라는 영어 단어가 있긴 하거든요. effort. 그런데 이 단어를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면 수고하세요. 이게 결국 오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today 붙여서 말을 할 수 있어요. Thanks for today. 간단하죠? Thanks for today. Thanks for today. 대답할 때 It was nothing.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도 대답 많이 하잖아요. 아,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특히 이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참 고마웠어요. Thanks for today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It was nothing.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뭐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문장들도 같이 말해볼게요. Thanks for today. 말해보세요. Thanks for today.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It was nothing. 한 번 더. It was nothing. 일곱 번째, 마지막은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Thanks for your time.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나에게 내줘서 고맙다는 거죠. Thanks for your time. Thanks for your time. Thanks for your time. 대답할 때는 no problem. 아니에요. Thank you에 이제 쓰는 굉장히 대표적인 대답인데 no problem.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뜻인데요. No worries. 이것도 가능해요. worry 이게 뭐 걱정거리, 근심
그런 뜻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쓰는 거죠. No worries. 그래서 no problem, no worries 둘 다 써보세요. 이거 둘 다 언젠가 내가 쓰겠다는 그 마음으로 같이 입에 딱 붙여볼게요. 먼저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Thanks for your time 말해보세요. Thanks for your time. 아니에요. 말해볼게요. No problem. 말해보세요. No problem. 또 새로운 표현도 말해볼게요. No worries. 말해보세요. No worries.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영어 표현 한 번만 알아두면 앞으로 정말 편해질 건데요. 이 언어라는 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보통 무언가를 툭 말하기 전에 그니까 그건 말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처럼 한 문장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붙여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내가 유창하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또 상대에게 내 의견을 공격적이지 않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총 10개 표현 있는데 영상 끝까지 집중하면 완전히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은 personally 이렇게 말하면 돼요. personally 라고 말한 다음에 문장 시작하면 되는데요. personal, 이게 개인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뒤에 ly를 붙여서 개인적으로는 하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personally, 개인적으로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걸 말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 할 때 있죠. 좀 이게 직접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아니죠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Personally, I'm not sure that's correc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m not sure. 나는 그렇게 확신치 않아요. That's correct. 그게 맞다고 확신하지 않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personally 이렇게 시작하는 거 꼭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to me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 생각은 이런데요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To me, this place feels so special.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겠죠? 이때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는 이 장소가 뭔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me 라고 말한 다음에 문장 시작하면 정말 좋겠죠. 세 번째는 아까랑 비슷한데요. for me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to me 이거는 앞에서 본 그 상황이 내 쪽으로 어떻게 이제 느껴진다처럼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for me 이거 비슷하죠.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습니다 라고 하면서 For me, coffee is the best drink. 저에게는 커피가 최고의 음료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문장을 I like the coffee the best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죠. For me, 저에게는 그 다음에 주어 I 없이 문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Coffee is the best drink. 네 번째, 아마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일 텐데 In my opinion,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In my opinion, reading books is the best way to relax.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책을 읽는 건 최고의 휴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동의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때 뭐 personally reading books is the best, for me reading books is the best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in my personal opinio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했었던 in my opinion 이거를 너무 자주 쓴다면 우리가 또 영어 할 때 같은 말만 계속 쓰는 게 조금 스트레스잖아요. 중간에 personal 이것만 넣으면 돼요. 아까 1번에서 personally 이렇게 개인적으로 라는 뜻의 부사로 썼는데 ly 빼고 personal 형용사로 쓰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n my personal opinion That artwork is the best.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 작품이 최고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뭐 전시회라면 어떤 작품을 최고라고 생각할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in my personal opinion 이것도 꼭 써보시고요. 6번째는 in my humble opinio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in my opinion에서 조금 바뀐 거죠. 중간에 humble 이라는 뜻의 형용사 겸손한, 보잘것없는, 미천한 이런 뜻인데요. 제 보잘것없는 의견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좀 진지한 상황에서 더 많이 쓰는 편이고 상대에게 어떤 의견을 내고 싶은데 이거를 공격적이지 않게 나를 낮춰서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In my humble opinion, you should take some time off. 이거 진짜 저만의 의견이긴 한데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 막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뭔가 지적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 또 쓰기 좋고요. In my humble opinion 이 표현도 꼭 써보시고요. 7번째는 from my point of view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이란 뜻이 되겠죠? From my point of view 제가 보는 관점으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말하는 거고요. From my point of view, kids need more playtime. 제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은 더 많은 놀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더 놀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어느 정도 학습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견해로는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토플이라던가 오픽 스피킹 시험 같은 데서도 문장 시작하기 전에 좀 유창하게 먼저 딱 말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 의견을 말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From my point of view. 8번째는 If you ask me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If you ask me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라면 이렇게 답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답할게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If you ask me, we need to change the plan.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말해보자면 우리 그 계획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 회의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냥 we need to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영어 문장이 훨씬 더 풍성해지죠. If you ask me, 저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처럼 문장 말할 수 있고요. 9번째는 as I see it.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s 여기에는 뭐뭐처럼, 뭐뭐 할 때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You're missing the point 뭐 이런 거 붙여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을 완전 잘못 짚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정말 본문부터 말하는 것보다 본론부터 말하는 것보다 as I see it 이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겠죠? As I see it 이것도 여러분 꼭 챙겨가시고요. 10번째는 from where I stand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From 어디로부터 말을 해요? Where 여기 I stand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말을 한다면 내 입장에서 말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제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컴플레인 할 때도 쓸 수 있는데 그냥 바로 This is unfair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문장이 훨씬 더 풍부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들 많이 알아둘수록 영어 유창하게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From where I stand 이것도 여러분 입에 익히고 가져가세요. 영어로 대답할 일 있을 때 really? 이거를 너무 자기가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뭔가 다른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가 뭐라고 했을 때 really? 또 뭐라고 했을 때 really? 이렇게 자꾸만 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초보자 때 그랬었고 이 영상 보는 분들 비슷한 현상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어를 점점 잘하게 된다는 건 갑자기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쉬운 단어나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항상 똑같은 really? 이것만 쓰지 않고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로 호응하고 대답할 때 쓸 수 있는 원어민 표현 20개 알려드릴게요. 총 5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감탄할 때 really? 이렇게 하게 돼요. 우와 진짜야? 뭐 이렇게 말할 때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4가지가 있는데요. I got a perfect score on Korean language test. 이렇게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말한 거예요. 나 한국어 시험에서 perfect score, 100점 맞았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뭔가 상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와 진짜야? 이때 물론 really? 해도 되지만 다르게 쓸 수 있는 표현은 I ca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어.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문장이 아니라 단어 하나로도 말할 수 있는데 unbelievable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 약간 그냥 한국어로 unbelievable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감탄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unbelievable 이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that's amazing, that's amazing, that 이거는 너가 말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that is amazing,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이때 that's great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상대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말 really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단어로 that's incredible 이것도 가능해요. incredible, incredible D를 살려도 되고 좀 부드럽게 incredible 해도 되는데 여러분 incredible이라는 이 만화 애니메이션 아나요? 여기 나오는 이제 영웅들이 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대단한, 믿을 수가 없는, 믿기 힘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I ca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다, unbelievable, 믿겨지지가 않는다, believable, 믿겨지는 그거에 앞에 on 붙여서 부정하는 말이 되니까요. 그거랑 또 약간 연관이 되죠. 이런 표현들을 really 대신에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걱정할 때 쓰는 건데요. 진짜야? 이럴 때도 really 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뭐 상대가 막 크게 다쳤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때 that's amazing 막 이럴 순 없잖아요. 아까 그 배웠던 네 가지 표현이랑 또 살짝 다른 표현 쓸 수가 있는데요. I fell yesterday and the doctor said I have a slight crack.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 어제 넘어졌는데 의사가 금이 살짝 갔대. 막 기부스 한 건 아닌데 어때 금이 살짝 갔대. 이런 좀 걱정될 만한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really 해도 되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Oh no 이것도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저랑 친했던 미국인 친구가 항상 Oh no를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채팅에서 많이 써서 무슨 얘기하면 Oh no를 항상 써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This is bad. 안 좋은 일이네. This is bad. 여기서의 this는 뭔가 상대의 일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거 큰일이네. 이거 진짜 안 좋은 일인데 어떡하나 이런 뜻이에요. This is bad. That's awful. 이것도 가능해요. this를 써도 되고 아니면 that 이것도 가능해요. 상대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That's awful. awful 이거는 끔찍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That's awful. 그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네. Not good. 이것도 돼요. Not good. 안 좋은 일이네. This is not good. 결국 이건데 그냥 없이 Not good. 어떡하니? 이거 안 좋은 일이네. 큰일 났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확인할 때 쓰는 건데요. 설마 진짜야? 이렇게 할 때도 reall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외국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m planning to immigrate to Korea. 나 한국으로 이민 오려고. 그때 really?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seriously? 이거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써요. seriously? serious. 이게 진지한이란 뜻이니까 seriously? 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농담 아니지 진짜야? 이렇게 really 대신에 물어보는 표현이 되고요. Are you sure? 이것도 돼요. 확실해? Sure. 너 확신하는 거야? 진짜 그럴 거야? Are you sure? Do you really mean it? 이것도 돼요. Do you really mean it? 너가 정말 mean? 그럴 의도가 있냐? mean 이거는 의도하다, 뜻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Do you really mean it? 너 진짜로 그럴 의도가 있는 거야? 진심이야? Really? 이거랑 이제 같은 뜻인 거죠. You're kidding. 너 장난이지? 너 장난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You're kidding. 4번은 의심할 때인데요. 에이 진짜? 이럴 때도 really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좀 3번이랑 비슷해서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긴 해요.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lottery. 나 복권에서 1등 당첨됐어.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진짜? 거짓말이지. Really?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For real?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For real? 앞에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Is that for real? 그거 진짜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앞에 그냥 없이 for real?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것도 많이 쓰는데 No way, 말도 안 돼. 이것도 돼요. No way, no way. Really? 대신에 써보고 싶지 않나요? No way. Are you serious? 이것도 돼요. 이거는 아까 3번에 있었던 seriously? 이거랑 좀 비슷하죠. Are you serious? 너 이거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고요.
Can that be true? 그게 진짜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도 돼요. Can that be true? That 그게 be true 진짜야? Can that be true? 이것도 되고요. 5번째 마지막은 흥미로울 때 하는 거예요. 오 진짜? 이거는 앞에 썼던 것들랑 살짝 또 결이 다르죠. I once met a famous actor while hiking. 나 등산하는 동안 유명한 actor, 배우를 만났어. 이렇게 말했을 때 오 진짜? Really? 뭔가 흥미로울 때 좀 더 들려줘 이런 뜻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표현은 interesting, 신기하다. 이것도 진짜 대신에 쓸 수는 있겠죠. interesting 아니면 that's curious 이것도 돼요. that 이건 앞에 말한 그 상황 문장이라고 했죠. that's curious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다. curious 이게 궁금한, 특이한, 기이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 특이한 일이 있었단 말이야. That's curious. Tell me more. 이것도 돼요. 더 말해봐.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있었어? 어때? 실제로 봤을 때 멋있었어? 이런 식으로 Tell me more.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데 Go on. 이것도 돼요. Go on. 뭔가 끝을 약간 내리더라고요. 꼭 Go on. 계속 말해봐. 계속 해봐. 그 뒤에 얘기도 말해줘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영어 실력이 빨리 느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항상 쓰던 표현에서 벗어나 계속 표현을 확장한다는 건데요. 이미 내가 이런 표현을 알고 있을지라도 다르게 쓰는 법 없나? 또 다르게 쓰는 법 없나? 이거를 호기심을 갖고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시작할 때 정말 자주 쓰는 문장이 actually 이거예요. 저도 정말 자주 써요. 사실은 이런 뜻이다 보니까 문장 시작할 때 쓰기 정말 좋죠. 그런데 또 항상 actually만 계속 쓰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제가 바꿔서 말할 수 있는 8가지 원어민 표현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as a matter of fact 이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나홀로즈베 2에서 제일 처음 배웠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한 편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상대가 꺼림직한 케빈 엄마 아빠가 들으면 싫어할 만한 그런 문장을 말할 때 그 호텔 직원이 썼어요. 근데 좀 길다 보니까 actually 그냥 간단하고 편했는데 이거 바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쪼개보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중간에 a matter of 라는 게 있죠. matter 이게 문제, 입장, 사정, 상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matter of 하나의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fact, 사실이라는 그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as는 그냥 그거로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길지만 그냥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As a matter of fact, I just about to call you. 사실은 내가 막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물론 이때 actually 해도 되는데 저는 이 표현 제일 처음에 썼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제 배우고 이거 꼭 언젠가 써먹어야지 하다가 as a matter of fact 딱 말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 표현은 a matter of 여기에만 익숙해지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it's a matter of time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시간 문제야. 사실이라는 문제에서 한번 바라보자면 이런 뜻으로 온 거니까 입에 착 익혀보시고요. 두 번째는 in fact 사실은 이런 뜻이고 이게 as a matter of fact보다 좀 더 쉽죠. 사실인 것들 안에서만 말해보자면 in fact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fact 이게 들어가면 조금 더 그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뒤에 배울 다른 표현들보다 차가운 느낌도 있긴 있어요. In fact, he knows your older brother. 사실은 그가 그의 형을 알고 있어요. 네, 뭔가 조금 in fact로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를 꼭 일으킨 느낌? 그런 뉘앙스도 살짝 있고요. 세 번째는 truthfully, 솔직히 말하면 이런 뜻인데 3, 4, 5번은 다 truth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사실이라는 뜻의 명사이고 형용사가 2개잖아요. true 이거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많이 써요. That's true. 그거는 진실이다. 그런데 truthful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 약간 품성, 심성 아니면 지금의 마음 이거를 주로 말하기 때문에 truthfully 이거는 나의 마음은 지금 정직하다. 나는 지금 정직하게 말하는 거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제 문장 시작할 때 쓸 수 있고요. Truthfully,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그냥 정직하게 말할게. 근데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4번은 to tell the truth.
여기도 truth 이게 들어가죠. to는 약간 뭐뭐 하기 위해서 tell the truth 그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 문장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뒤에 그 진실이 뭔지 말하면 되겠죠. I haven't started yet. 이게 진실을 말해보자면 실은 제가 아직 시작 못했어요. 뭔가 약간 하라고 시켰는데 그거 어디까지 진행됐어? 실은 제가 못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말할 때 to tell the truth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truth be told 이건데요. 솔직히 말해서란 뜻이고 여기도 truth, 진실이라는 그 명사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 actually 이 표현에서 다르게 확장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표현들을 다 쓰려고 할 필요 없이 나 저거는 꼭 써볼래. 저건 딱 나한테 꽂힌다 하는 거를 골라서 나중에 써보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truth be told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난 가장 어려운 걸 도전해보겠어 한다면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 하고 넘겨도 되는 거죠.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질 것 같냐면 be told 이게 아무래도 수동 형태잖아요. 진실이 뭔가 말해진다. 진실이 말해진다면 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말할 거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온 건데 truth be told, I was quite surprised. 좀 놀랐어요. 이런 뜻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 좀 놀랐어요. 물론 이때 actually I was quite surprised 해도 되고 truth be told 뭔가 약간 도전적인 표현이지 않나요? 한번 써보고 싶은 이것도 여러분 입에 한번 익혀보시고요. 여섯 번째 표현은 to be honest 이거는 좀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6, 7, 8은 다 honest 관련된 표현이 나올 거예요. honest 이게 솔직한 이란 뜻의 형용사니까 to be honest 솔직해져 본다면 솔직하게 말해본다면 I wasn't very prepared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very prepared 아주 많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은 뭔가 약간 좀 혼나는 느낌이 있네요. 뭐 그거 안 했어? 라고 할 때 to be honest, I wasn't very prepared 실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honest 어쨌든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내지는 말아달라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죠. 7번은 in all honesty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honesty 이거는 아까 말했던 honest 그 형용사 솔직한 이란 그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뒤에 y만 붙이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all 이게 있다 보니까 정말 모든 거를 다 솔직함 그 안에서 말해보자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이제 강조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In all honesty, I was expecting more.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더 많은 걸 기대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상대에게 내 어떤 의견을 말하는 상황인 거죠. I was expecting more. 저는 더 기대했는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8번은 honestly, 솔직히 말해서 라는 뜻의 부사예요. 조금 전에 썼던 honest, honesty의 이제 부사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하게 honestly 뒤에 이제 tly 이렇게 붙고요. Honestly, I think it's a waste of time.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시간 낭비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 주말에 친구 만났어 라는 문장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주말에 친구 만났어. 아마 주말에라고 할 때 last weekend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on the weekend, this weekend, during the weekend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게 last weekend랑 어떤 차이죠?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주말이라고 말할 때 last weekend 말고도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또 이런 문장도 한번 영어로 말해보시겠어요? 난 주말마다 친구랑 등산 가. 이번 주말에 그 식당 가볼 거야? 주말 내내 일해야 돼. 이런 주말에 관련된 다양한 문장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아주 풍성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일을 말할 땐 on Monday, on Friday처럼 전치사 on을 쓰기 때문에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뜻하는 이 주말은 토일, 이틀이라고 weekend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주말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토일을 합쳐서 한 주의 주말을 그냥 weekend라고 해요. 그리고 그 특정한 주말을 가리키면서 on the weekend처럼 말을 하는 거죠. 나 주말에 친구 만났어 말해볼까요? I met up with my friend on the weekend. 약속을 잡고 만나다라고 할 때 meet up with 라는 표현 자주 쓰니까 여러분도 써보세요. 한 번 더 같이 말해볼까요? I met up with my friend on the weekend.
그런데 영어를 하다 보면 on weekend도 보일 텐데요. 제가 weekend, 이건 토일 합쳐서 한 번의 주말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 주말을 말할 땐 이렇게 s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그 4번의 주말을 다 말한다면 on weekend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마다란 뜻이에요. 난 주말마다 친구랑 등산 가라고 할 땐 I go hiking with my friend on weekend처럼 말을 하는 거죠. 같이 말해볼까요? I go hiking with my friend on weekends. 두 번째로 this weekend도 가능한데요. 이 this weekend는 이번 주말이란 뜻인데 이게 이 문장에 따라서 지나간 주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오는 주말일 수도 있어요.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맨 처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형 문장이면 지나간 주말을 말을 하고요. 미래형 문장이면 이제 돌아오는 주말을 말을 해요. 나 이번 주말에 친구 만났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할 땐 지나간 주말을 말하겠죠? I met up with my friend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그 식당 갔었어? 처럼 과거형으로 물어볼 땐 Did you go to the restaurant this weekend? 이거는 지나간 주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번 주말에 그 식당 가볼 거야? 처럼 말을 할 땐 Will you go to the restaurant this weekend? 처럼 미래형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문장 같이 말해볼까요? Will you go to the restaurant this weekend? 나 지난 주말에 친구 만났어. 이렇게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 쓰는 건 last weekend겠죠? I met up with my friend last weekend. 그리고 미국 영어에는 this past weekend라는 표현도 있어요. This past, 이번에 지나간 주말. 바로 전에 지나간 주말이니까 지난 주말을 말하겠죠? 나 지난 주말에 너네 엄마 본 것 같아. I think I saw your mom this past weekend. I think I saw your mom this past weekend. 마지막으로 주말 동안 친구를 봤다라고 말할 때 over the weekend라는 표현도 있어요. 주말 동안, 즉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계속 친구랑 만났어요. 친구랑 계속 놀았어요. 그럴 때는 over the weekend처럼 말을 하는 거죠. 나 주말 동안 계속 친구 만났어. I met up with my friend over the weekend. over은 약간 이렇게 포물선 그리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전치사거든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쭉 계속 친구랑 만났다, 놀았다 이런 느낌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은 아마 다른 예를 들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나 주말 내내 계속 일해야 돼 라고 말할 땐 I have to work over the weekend.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over 잘 느껴지죠? 같이 말해볼게요. I have to work over the weekend. 그리고 over the weekend랑 비슷한 during the weekend라는 표현도 있어요. 만약에 토일 주말 동안 눈이 많이 내렸다면 It snowed so much during the weekend. 같이 말해볼게요. It snowed so much during the weekend. 네, 그럼 처음 말씀드린 네 문장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말해볼까요? 나 주말에 친구 만났어.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했었는데 여러분은 뭘로 말하시겠어요? 나 주말에 친구 만났어. 제가 가능한 거 순서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I met up with my friend on the weekend. This weekend, last weekend, over the weekend. 난 주말마다 친구랑 등산 가. 이 문장은 뭐라고 하면 되죠? 주말마다이기 때문에 weekend 뒤에 s를 붙여야 했죠. I go hiking with my friend on weekends. 이번 주말에 그 식당 가볼 거야? 이번 주말에 가볼 거냐고 미래형으로 물어보는 건 이 돌아오는 주말을 말을 하겠죠. Will you go to the restaurant this weekend? Will you go to the restaurant this weekend? 나 주말 내내 일해야 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계속 일한다. 이 포물선 그리는 느낌의 전치사 뭐라고 했었어요? I have to work over the weekend. I have to work over the weekend. 여러분 어제 다들 잘 주무셨나요? 우리 오늘 잠에 관련해서 다양하게 영어로 말해볼 건데 먼저 자다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sleep. 그러면 잠에 들다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또 곤히 자다 이런 표현은 영어로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잠에 관련된 또 다양한 문장 영어로 한번 말해보실래요? 저기 주무세요? 아, 주말 동안 잠 좀 자야겠다. 어제 잠에 들 수가 없었어. 영화 보다가 잠들었어. 이런 다양한 문장,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울 표현은 총 10개인데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도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자다라는 표현 배울 건데요. 영어 동사로 sleep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sleep을 명사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법을 알아야지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데 명사로 말할 땐 get some sleep이라고 합니다. get은 얻다란 뜻이니까 이렇게 잠을 좀 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낮잠 자다라고 할 땐 sleep을 이용하지 않고 take a nap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는 이렇게 get, take, have 이런 기본 동사로 말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take는 약간 기회를 잡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낮잠을 이제 뭐 누구나 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낮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딱 쪽잠을 자는 느낌? 그리고 have a nap도 가능해요. 내가 낮잠 자는 상황을 약간 갖는 느낌이죠. 4개의 표현이 들어간 예문 같이 말해볼게요. Go back to sleep. 다시 가서 자. 이건 sleep 동사 그대로 쓴 거죠. 같이 말해볼까요? Go back to sleep. You really should get some sleep over the weekend. 너 주말 동안 잠 좀 자야겠다. 이때 you should sleep 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명사형으로 get some sleep 말할 수 있어요. You really should. should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고요. Over the weekend. 우리 이렇게 over 쓰는 거 지난번에 영상에서 배웠었는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넘어오면서 그 중에 한 번은 좀 잠을 푹 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해볼게요. You really should get some sleep over the weekend. I never take naps. 난 낮잠은 절대 안 자. Take a nap 이라고 하면 한 번에 낮잠을 자는 건데 계속 항상 자지 않는다라고 할 땐 이렇게 take naps처럼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말해볼게요. I never take naps. I won't be able to sleep tonight because I had a nap this afternoon. 오후에 낮잠을 자서 오늘 밤에 못 잘 것 같아. 이렇게 have a nap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I won't be able to sleep tonight because I had a nap this afternoon. 두 번째는 자고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로 말하는 건데요. 저기 지금 주무세요? 뭐 이런 말을 할 땐 지금 자고 있는 상태냐처럼 말하게 되죠. 이때는 형용사 asleep, sleeping 이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Are you aslee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re you asleep? 또 같은 뜻으로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이 Are you sleeping 같은 경우는 sleep 동사를 이제 be 플러스 ing로 지금 자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지만 그냥 sleeping 자체가 또 자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asleep, sleeping 둘 다 많이 써보세요. 우리 또 다른 예문으로 연습해 볼까요? Was she asleep when you got home? 너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자고 있었어? 같이 말해볼게요. Was she asleep when you got home? Are they sleeping? 쟤네 자고 있는 중이야? 같이 말해볼게요. Are they sleeping? 세 번째, 자러 가다라고 말해볼게요. 이 가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go가 들어갑니다. Go to sleep, go to bed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데요. Go to sleep은 정말 자기 위해서 가는 느낌이고 Go to bed는 이제 침대를 향해서 가는 느낌이죠. 어쨌든 둘 다 자러 가는 거예요. Go to sleep, it's late. 가서 자, 늦었어. 말해볼게요. Go to sleep, it's late.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너 보통 몇 시에 자? 보통 자기 전에 거실에서 스마트폰도 하고 이러다 잘 시간 되면 정말 침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sleep 대신에 이렇게 go to bed라고 자다, 자러 가다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말해볼게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네 번째, 마지막은 잠에 들다. 이거는 또 조금 미묘하게 다르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get to sleep 말해볼게요. sleep은 그냥 자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눕자마자 자는 게 아니라 좀 뒤척이다가 잠에 들게 되잖아요. get는 도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get to sleep. 그 잠자는 상태로 약간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잠에 들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I was so excited I couldn't get to sleep on time. 너무 신이 나서 너무 흥분해서 I couldn't get to sleep. 그 잠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도착하지 못했어요. on time. 본인이 원래 자야 하는 그 제때 못했다는 뜻이에요. 말해볼게요. I was so excited I couldn't get to sleep on time. 그리고 fall asleep. 이거는 또 많이 들어봤죠. asleep. 잠자는 그 상태로 fall 들어가는 느낌.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be fast asleep.
이건 곤히 잠들다, 깊이 잠들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아까 비동사 다음에 asleep 붙여서 말할 수 있었죠. 그 사이에 fast가 들어가는 거예요. fast는 지체 없이 빠르게, 완전히 이런 뜻이 있는데 완전히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I always fall asleep on the bus. 난 항상 버스에서 잠들어. 말해볼게요. I always fall asleep on the bus. He was fast asleep during the movie. 걔는 영화 보는데 깊이 잠들어 버렸어. 말해볼게요. He was fast asleep during the movie. 네, 그럼 배운 대로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기 주무세요. 형용사 2개 있었죠. 뭐라고 하면 돼요? Are you asleep? 아니면 Are you sleeping? 잘 나왔나요? 한 번 더. Are you asleep? Are you sleeping? 너 주말 동안 잠 좀 자야겠다. sleep을 동사가 아닌 명사로 말할 땐 뭐라고 할 수 있었죠? Get some sleep 이용해서 말해볼까요? You should get some sleep over the weekend. 한 번 더. You should get some sleep over the weekend. 잠에 들 수가 없었어. 그 잠자는 것에 도착하는 느낌 뭐로 말했었죠? Get to sleep. I couldn't get to sleep. 그는 곤히 잠들었어. 깊이 잠들었어 라고 할 땐 He was fast asleep. 중간에 fast 넣으면 됐었죠? He was fast asleep. 영어로 인사할 때 항상 How are you? 이 말만 쓰진 않나요? 누가 물어봤을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만 답하진 않으세요? 오늘 How are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인사말 배워보면 맨날 똑같은 말만 쓰던 거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묻고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How are you?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How, 어떤, are, 상태이니 you, 너 어떤 상태야? 이런 느낌이 바로 인사말이에요.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안녕한 상태다 라는 거를 가정하고 안녕하시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상대도 똑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영어는 어떤 상태세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 저 좋아요. 당신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대답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I'm good, I'm good 이 단어예요. 우리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할 때도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너 어떤 상태야? 잘 지내? 이렇게 물어봐 준 거이기 때문에 thank you, 고마워 물어봐줘서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해요. 오늘 how are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모든 문장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배워볼까요? 첫 번째, how are you doing? Are you doing? doing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태로 있는 중이니? 결국 잘 지내는 중이니? 같은 뜻이에요. 저는 미드에서 이 표현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파티 같은 게 진행될 때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서 뭐 어떻게 괜찮으세요? 재밌으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 doing을 붙여서 말하는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문장 여러분도 입으로 말해볼게요. How are you doing? 두 번째, 주어를 꼭 you로 쓸 필요가 없어요. How's it going? it, 상황이란 뜻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잘 굴러가는 중이야? How's your day going? 너의 하루가 잘 going, 굴러가는 중이야? 이게 결국 오늘 어때? 괜찮아? 이렇게 인사하는 뜻이 되겠죠? How's everything with you? 너와 함께 있는 everything, 모든 것이 어때? 괜찮아? 이런 뜻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문장 대답은 good, thank you, how about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씩 또 말해볼까요? How's it going? How's your day going? How's everything with you? 세 번째, how do you do? 이 문장은 직접 말하고 듣기보다는 영화나 미드에서 볼 일이 더 많아요. 아까는 비동사로 어떤 상태이니? 처럼 말했었는데 이렇게 두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How do you do?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잘 살아가고 계세요? 좀 더 공식적이고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한국어도 안녕하세요 보다 안녕하십니까가 더 그런 느낌이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How do you do? 네 번째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쓸 수 있어요. How have you been? How, 어떤 상태로 have, 가지고 있냐? You been, 쭉 지내온 거. 어떤 상태로 쭉 지내왔어? 잘 지냈어? 이런 뜻이에요. 매일매일 만날 때는 How are you? 라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How have you been? 그리고 어떤 상태로 지내오는 중이야? 처럼 마지막에 doing도 붙일 수 있어요. How have you been doing? 물론 여기에도 대답을
Good, thank you. How about you?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문장도 입으로 연습해 볼까요?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doing? 마지막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어를 바꿔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요즘 새로운 직업을 구했을 때 너 요즘 새로운 직업은 어때? How's your new job? 가족들은 잘 지내? How's your family? 부모님은 잘 지내시고 How are your parents? 그리고 월요일에는 주말 잘 보냈어? 처럼 말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과거형 was로 말해야 돼요. How was your weekend?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How was your trip? 특히 이 문장들은 대답할 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데요. Good, 나 좋아. Thank you, 물어봐줘서 고마워. 너는 어떤데? 라고 할 때 How about you? 항상 이 말만 써서 지루하다면 요즘 너 새로운 직업은 어때? 뭐 가족들은 잘 지내? 주말 잘 보냈어?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또 하나씩 연습해 볼까요? How's your new job? How's your family? How are your parents?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trip? 보통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스피킹은 이 어플로 배우고 리스닝은 이 강사에게 배우고 또 뭐 표현은 이 책으로 배우고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공부를 하기가 쉬운데 제 수업에서는 딱 저 에스텔 한 명의 강사가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가장 빠르게 영어를 성공시키거든요. estellenglish.com 온라인 강의로 와보시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